자,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f-x랑 fx가 똑같다는 조건이 있죠. 이럴 때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건부터 한번 해석해 보면 f의 마이너스 x와 fx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x의 정의역이 3개밖에 없으니까요, x의 1 같은 걸 집어넣으면 f-1과 f1은 똑같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반대로 x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f1과 f-1은 똑같다, 이런 식의 조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f0을 넘으면 f0은 f0, 이거는 조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이고 둘 다 원소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1과 f1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f-1이 마이너스 1로 대응이 되면 1도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이제 f의 개수인데, 일단 마이너스 1과 1은 항상 같이 가야 되니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 1, 0, 1, 3개가 있어서 총 3개의 경우의 수로 갈 수가 있죠. 이럴 때 이제 0이 대응되는 곳은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0은 자유롭게 아무 곳이나 가도 괜찮을 거예요. 즉 0이 이렇게 가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3은 마이너스 1과 1이 똑같이 대응되는 3개와 0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3개를 동시에 곱해서 답은 9개가 되겠네요. 자, 3번을 보면은 절대값이 들어있죠.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이럴 때 k의 범위를 구해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일단은 fx부터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x-2에 씌워져 있으니까 x가 뭘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x가 2인 걸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겠고, x가 2 이상이면 절대값이 x-2로 풀릴 테니까 식을 좀 정리하면요, k 플러스 1x에 더하기 1로 되겠고, x가 2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풀릴 테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계산이 되면서 x에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함수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루어진다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보니까 둘 다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서 이건 둘 다 직선이죠. 지금 x나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둘 다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 중에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얘처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것도 있어요. 얘는 기울기가 올라가는 케이스고 기울기가 떨어지는 케이스로 이런 식으로 생겨도 똑같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1대1 대응을 결정하는 건 결국 누구예요? 네,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쪽은 기울기가 떨어져 버리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알 수 있는 거는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기울기가 양수,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 즉 여기서 기울기는 k 플러스 1과 k-1이 기울기가 될 텐데,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항상 부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죠. 왜냐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면 0보다 커야 될 테니까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건 이제 2차 부등식이죠.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함수가 f가 주어져 있고 하나는 g 합성 f가 주어져 있네요. 이럴 때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G 합성 H가 주어져 있는데 잘 보니까 여기도 G 합성 H가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괄호가 여기로 쳐져 있으니까 어떤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결합 법칙으로 이렇게 괄호를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부터 처리해 주면요. F 합성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여기서 이 G 합성 H가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여기에 드러날 수 있죠. 대신 X가 아니고 A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만 좀 주의를 시켜주면 F에 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F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니까 X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이 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정리하면 A는 네, 5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5죠.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F랑 G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걸 만족할 때 F의 3의 값을 구해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G 합성 F가 주어져 있고, 여기는 G 합성 F이고, 여기는 G만 주어져 있을 때 F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좀 다뤄볼 거냐면, 여기서 이제 F에 대한 정보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F가 여기만 들어있는데, 여기서 F만 뽑아내기 위해선 이 G를 처리를 해줘야겠어요. 그쵸? 그래서 G를 처리를 해줄 건데,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 G를 없애는 방식은 바로 이제 역함수를 합성을 할 수가 있죠. 특히나 F랑 G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역함수는 무조건 존재하잖아요. 1대1 대응이니까. 존재하니까 G의 역함수를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결국 G를 F만 남기기 위해서 G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똑같이 여기다가 G의 인버스를 합성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도 G의 인버스를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G 인버스랑 G를 합성하면 이게 뭐였어요? 그쵸? 얘는 항등함수였고, 항등함수에 F를 합성해봤자 식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F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Fx는 G 인버스에 네,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를 또 어떻게도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냐면, 함수가 G가, 그러니까 자, 다시 써볼게요. 이건데, 함수가 이동한다는 말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동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G가, 그러니까 F만 남기기 위해선 요 G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동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함수를 이동시킬 때는 똑같이 왼쪽으로 쳐줘야 돼요. 다시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함수를 이동시킬 때는 똑같이 왼쪽으로 이동이 돼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따라서 fx는 g를 이동하면 인버스가 되면서 왼쪽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요, F3은 G 인버스에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G 인버스 1 값을 구하려면 되는데, G5는 마이너스 1이니까 G 인버스를 구하면 5는 똑같이 G 넘어가면 이게 되니까 G 인버스의 마이너스 1은 5죠. 따라서 답은 5가 되겠네요. 자, 8번 하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고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함수 g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을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식 자체가 좀 복잡하고 f도 x에 대해서 함수식을 두 개를 갖고 있고 g에 대해서는 g2의 값이 주어져 있고 이 f와 g의 합성함수가 교환이 된다는 것도 주어져 있거든요. 이럴 때 이놈의 제 값을 구하는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니까요, G4와 G6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G2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요, 이것만 가지고 이 값을 뽑아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최대한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똑같이 G2를 한번 좀 시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두 개의 합성함수의 교환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F의 G2 값이랑 G의 이 값이 갈 수 있죠. 근데 G2는 6이라고 했으니까
F의 6은 G의 F2인데 F2가 얼마예요? 그쵸, F2는 8이니까 G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F6이 얼마냐면 F6은 X가 2가 아닐 때니까 6 빼기 2를 하면 4가 되니까 G8은 4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은 G4나 G6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방식을 다시 한번 똑같은 패턴을 해주면요, F의 G8과 GF8이 똑같다는 걸 이용을 하면, 자, G8은 4라고 있으니까 F4는 자, G의 F8인데 F8은 2가 아니니까요, 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G6이 될 수 있죠. 근데 F4라는 건 4가 2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4 빼기 2는 2니까요 G6은 2라는 첫 번째 바로 요 정보가 이제 한번 나왔죠.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은 패턴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다시 G6을 집어넣으면 FG6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G6이 2라고 있으니까요, 2를 집어넣으면 F2는 G에 F6이니까 6을 집어넣으면 6 빼기에는 4죠. G4가 될 수 있고, 이때 F2는 X가 2인 케이스라서 바로 그대로 8이 될 테니까요, 8 이렇게 해서 G4는 8이라는 정보도 찾아냈네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8은 16에 3 곱하기 2는 6이니까 답은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해보면요, 함수 f가 이렇게 그려져 이제 있을 때 f의 2라는 건 f 합성이고 f의 3는 f를 3개 합성한 거예요. 이럴 때 이놈의 값을 구하라는 이제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이거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니까 한번 좀 해주면, f의 4분의 1은 함수까지 보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에요. 그럼 f2의 4분의 1은 바로 뭐였냐면 f를 2번 합성한 거니까 이게 되겠고, f4분의 1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f2분의 1이거든요. f는 2분의 1 얼마예요? 2분의 1 대입하면 1이죠. 그래서 얘는 1이에요. 그럼 f3의 4분의 1 하면 이제 세 번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f2의 4분의 1은 1까지는 구했으니까 f3는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f2에 이렇게 해주면 이제 f3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f1이고, 근데 f1은 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0이에요. 그쵸? 한 번만 더 이제 f4까지만 한번 해보면, f4는 아까 방금 구한 f3에다가 한 번 더 f를 취해주면 될 테니까 f3에 이렇게 될 거고, f3 4분의 1은 0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f0이 되고, f0이 얼마냐면요, 0이네요. 그래서 얘는 또 0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계속 해보면 어차피 계속 0, 0, 0, 0만 나올 거라서 이 뒤에 있는 값들은 다 0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얘랑 얘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한번 해봅시다. x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요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할 때 요놈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렇죠, f는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값들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이제 대응 관계가 많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대응 관계부터 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려주면, x에서 x가 함수이고 1, 2, 3, 4, 5 이렇게 됐을 때, 자, 일단 주어진 것부터 한번 해보면요, 1이 4로 가거든요. 그래서 1이 4로 가고 3은 5로 가고 f 인버스가 2는 5니까 반대로 f 인버스 넘기면 f의 5는 2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f5는 2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4는 4라는 건데, f의 f4는 4예요. 근데 f4가 아직 대응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옮겨줘야 될 텐데, 이제 한번 따져보죠. 좀 안 간 게 1이랑 3한테 아무도 안 갔어요. 4에서 따져보면, 만약에 4가 3으로 간다고 치면, 4가 3으로 가면 f4는 3이고, 그럼 f3을 해보면 f3은 5니까 얘랑 안 맞네요.
그 말은 4가 1로 가야 4가 1로 가면 F4는 1이고 F1은 4니까 딱 맞네요. 그래서 4가 1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니까 마지막 2는요 남은 3으로 이렇게 대응이 돼야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해보면 이 값을 구하니까 FF2에 더하기 FF5고 F2는 3이거든요. 그러면은 F3 더하기 F5는 2예요. F2가 되니까 F3은 5죠. 5 더하기 F2는 3이니까 답은 8이 되겠네요. 자, 12번 FG가 주어져 있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놈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 함수부터 풀어주면 F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주면요 G 인버스의 30부터 일단 찾아줘야 되는데 아직 G 인버스의 값을 아직 모르니까 일단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여기다가 적당하게 미지수 K를 놓으라고 했죠. 따라서 GK는 30이라는 식이 이제 적을 거고, 근데 GX가 두 개니까 이 둘 중에 이 두 개의 식을 다 써서 K 값을 찾아야 될 거거든요. 따라 첫 번째, 만약에 G가 요 함수를 따를 경우 K를 집어넣으면 K 더하기 25는 30이 되니까 K는 5인데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이 식을 썼다는 건 K가 2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K는 5라고 있으니까 이 조건에는 안 맞았죠. 그래서 N은 틀렸고, 두 번째 G가 바로 이 식을 따르는 경우 이 K는 30이고 K는 15가 될 텐데 이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요 식을 썼다는 건 K가 25보다 작아야 되는데 K가 15라고 했으니까 N은 맞죠. 그래서 K 값은 15예요. 15. 그래서 N은 F15고 더하기 인버스에 G30은 말 그대로 함수식을 쓰면 되니까 30인데 30은 25보다 크니까 바로 요 식을 갖다가 써야죠. 그래서 30을 집어넣으면 55네요. 이렇게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F15는 15를 대입하니까 45에다가 F15 F에서 여기죠. 15 95죠. 95에 더하기 F 인버스의 55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르니까 이 값을 이번에는 뭐 L로 둘까요? 그러면 FL은 55니까 F는 55니까 L을 대입하면 5L은 25거든요. 5L은 35. 따라서 L은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값은 7이 되니까 답은 102가 되겠죠. 13번이요. 실수 전체에서 F가 정의되어 있고 이런 식을 만족할 때 역함수가 이거래요. 이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보니까 지금 F 안에 지금 3x 더하기 2라는 이런 식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식을 다시 F 인버스의 x를 구해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식 자체가 이제 복잡하니까요. 이런 케이스는 A를 갖다가 변수로 간단하게 좀 치환하는 방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즉 3x 더하기 2를 t로 치환하면 여기는 x도 다시 t에 관한 함수로 바꿔줘야 될 테니까 x를 정리하면요 x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저기 있던 f는요 ft로 바뀌면서 여기 x자리에 다시 이걸 집어넣으면 값이 2t에 빼기 7이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이게 변수만 t일 뿐이지 결국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니까 이 함수 실수 전체에 대해서 fx는 2x 빼기 7과 똑같다고도 볼 수 있죠. 즉 y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역함수만 구하면 역함수 구하는 거 첫 번째 x만 다 남겨야죠. 그러면 암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x는 2분의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첫 번째 스텝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됐으면 x, y 문자를 바꿔야 되니까 y는 2분의 1x에 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a가 되겠고 얘가 지금 b가 될 테니까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8이 되겠죠. 자 16번
평행이동에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일치하는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함수를 베이스로 해서 x랑 y만 변한 이 케이스를 고르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니 디그리를 보면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 이제 평행이동꼴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빨리 한번 바꿔주면 얘는 x로 나누니까 2 빼기 x분의 1이고 얘는 나눠주면요 x 더하기 3에 이거 연습 많이 했죠?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정리하면 안 보이죠? x 빼기 1에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얘도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으로 묶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식을 다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1차는 평행이동 거 찾아보면 결국 이 함수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이걸 베이스로 해서 네, 자,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x랑 y만 바꿔줘야 되니까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일단은 기억을 보면 마이너스 x분의 1에 더하기 2가 된 거니까 y축으로 이만큼만 평행이동 된 거니까 기억이 되고, 니은은 안 되죠. 얘는 베이스가 x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는 베이스 함수는 x분의 1짜리 그래프의 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 얘는 1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얘는 베이스가 무슨 함수예요? 그렇죠.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베이스가 되겠고, 얘를 보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바로 얘가 바로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베이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기준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네, 기억과 리을이에요. 17번. 17번은 이 함수가 0,1을 지나고 점근선이 이거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형태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평행이동 꼴로 바꿔주죠. y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ax에서 추가로 지금 ac가 나왔으니까 ac 날려주고, 여기 상수항이 플러스 b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를 약분을 해주니까 x 더하기 c분의 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점근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점근선 x는 2라고 했으니까요, 얘가 바로 x는 2에 대한 점근선이고 얘가 바로 y는 1에 대한 점근선이니까, 자, c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죠? c는 마이너스 2, 그다음에 a는 플러스 1이 돼야 점근선이 x는 2, y는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를 구하기 위해서 0,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좀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자, b 모르고 a, c를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거든요. 플러스 2에 a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식이 좀 정리가 되네요. 여기가 이제 0,1을 지나서 b를 구하면 되니까 x 0을 집어넣으면 2는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될 테니까 1이 되려면 이게 여기가 1이 될 테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돼야겠네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빼면 마이너스 2, 4를 빼면 답은 7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0번 했고, 18번은 정의역이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이 무리함수의 최소값이 2일 때, 이게 지금 문제가 잘렸네요. k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주면요, 일단은 이 함수의 그래프부터 한번 좀 찾아보면, 이 함수의 형태를 찾기 위해서 y는 루트에 마이너스에 3x,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이제 그냥 바로 한번 해주면 y는 루트에 3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따라서 이 함수는 뭐냐면 베이스가 바로 누구예요? 그쵸? 베이스가 바로 y는 루트 마이너스 3x를 기준으로 x축으로 3분의 7만큼, y축으로는 k만큼 이동한 그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럼 따라서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렸을 때 대충 3분의 7이 여기 있겠고 3분의 7이 있고 모양은 바로 마이너스 3x니까 y축의 대칭인 모양이 되겠고 이 모양 자체가 대충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지면서 이 점 자체는 3분의 7, k는 아직 몰라요.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요. 따라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로 했으니까 이쪽에 대충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7이니까 3분의 6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범위가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실제로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놈의 최소값이 2일 때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따라서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바로 딱 봐도 최소값이 x는 2에서 최소값이 생기고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이 생기니까 최소값이 이제 2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x에 2를 집어넣으면 루트 1이니까 1 더하기 k는 2가 돼서 k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7 더하기 9는 16이니까 루트 16이니까 4거든요. 4에서 k를 더하면 4 더하기 1은 최대값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집합이 2개가 주어져 있을 때 교집합의 개수가 1개래요. 이럴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이 집합 b는 아직 k가 있어서 미지수가 있어서 아직 정확히 못 그리니까 a부터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려주면은 일단 정점을 찾아보면 얘가 0 되는 거랑 얘를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또 y값은 1이니까요. 정점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여기서 시작해서 루트 x에 대해서 평행호했으니까 모양 자체는 기본 형태인 바로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집합 b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직선이라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이럴 때 k의 최소값인데 이때 k는 무슨 역할이에요? 네, 그 y 절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에서 교점이 1개, 교집합이라는 건 결국 교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교점이 1개가 되는 k의 최소값을 따지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직선이 이 마이너스 2가 뒤로 떨어져야 돼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직선이 나와도 교점이 하나니까 이런 거 만족하죠. 이럴 때 이 k의 최소값이니까 결국 y절편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서 이렇게 평행하게 계속 움직일 텐데 이럴 때 y절편이 가장 작게 되는 곳이 어디를 지날 때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교점이 1개만 생기면서 딱 y절편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요 바로 이 정점을 지나는 요 순간일 때 여기일 때가 가장 y절편이 작아지는 바로 그런 순간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 말은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은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20번 f는 유리함수, g는 무리함수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니까 순서 바뀌죠. f 합성 이렇게 여기에 2가 되고, 자, 얘는 얼마예요? 네, 얘는 항등함수니까 얘는 그냥 날려도 되고, 따라서 이놈은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G 인버스 F2니까 F2는 2를 집어넣으면 1분의 3이니까 3이 되겠고, G 인버스의 3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고, 모르니까 K로 놓으면 GK는 3이니까요. GK를 해석을 하면 K를 집어넣으니까 루트 2K-1은 3이 되니까 얘를 풀어주면요 9가 돼서 K값은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을 보면요. 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생겼을 때 이 무리함수가 지나는 사분면을 찾아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 자체가 이제 깔끔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정근선은 x는 1, y는 2가 일단 정근선이네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y는 분자는 모르고 여기까지는 좀 뽑아낼 수 있고, k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바로 요 점 0,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0,2를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이 1은 k는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형태는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 있던 식이랑 똑같이 맞춰줘서 개수를 찾아내야 되니까 다시 변형을 하면 2x에 빼기 1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를 다시 동일하게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루트에 네 바로 얘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가 그래프를 지나가는 사분면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프를 좀 대충 그려주면 정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정점이면서 이가 기본 형태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모양 자체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건 1, 2, 3이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얘가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y절편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즉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1이거든요 y절편이. 일단 얘는 양수죠. 그래서 양수니까 이렇게 바로 여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려져야죠. 그래서 1, 2, 3, 4분면을 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이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x는 1, 2, 3이에요. 이럴 때 이런 조건, 그리고 f를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네요. 이럴 때 f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요놈의 값을 구해내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아무런 정보를 아직 못 찾았으니까 좀 대응 관계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x로 가고 함수가 f에 1, 2, 3, 1, 2, 3이 있고 알고 있는 건 f1은 3이거든요. 그래서 얘만 딱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f를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건 넣은 값이 그대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2, 3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이건데 딱 봐도 만약 예를 들어서 2가 2로 가면 벌써 항등함수가 되니까 살짝 뭔가 좀 아닌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가 1로 가게 되면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f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있다는 건 바로 또 뭘 말하냐면 1대1 대응이라는 걸 의미하죠. 1 대응해서 f는 1대1 대응이라서 나머지 3은 2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이런 상황으로 그래프가 함수가 대응이 되면 f는 1이니까 요 값은 1이 되고 다시 또 f의 1이니까 요 값까지 하면 또 3이거든요. 3. 근데 다시 또 여기 f3이니까 3이 또 2로 가요. 따라서 2가 되면서 2를 집어넣었더니 3번 합성하니까 또 2가 나오니까 항등함수에 대한 조건이 맞죠. 그래서 나머지를 해보면 똑같이 항등함수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를 찾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역함수에 대해서 이제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G13의 2니까 결국 13번을 합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13번을 다 합성하라는 건 아닐 테니까 규칙성을 찾으라는 의미겠네요. 역함수니까 거꾸로 가야 돼요. 첫 번째 2를 거꾸로 가면 3.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3을 갔으니까 두 번째는 다시 3을 또 보내야 되는 거겠죠? 그럼 3을 또 거꾸로 가면은 1. 그럼 이번에 아까 이제 3을 보냈으니까 이번에 2를 다시 또 거꾸로 가면 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를 거꾸로 하면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자, 보세요. G니까 지금 역함수예요. 그래서 2가 거꾸로 가면 3이고 그러면은 F 인버스에 다시 F 인버스에 2라는 뜻이니까 지금 이게 F 인버스에 지금 이 값이 지금 3이잖아요. 3이고 F 분의 3은 다시 1이니까 1
이렇게 한다는 뜻이 지금 계속 이건 지금 1 이렇게.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더 하면 결국 f를 f 역함수를 3번 합성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함수니까 역함수 이하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3이니까 3을 한번 역함수로 보내면 1, 2를 다시 역함수로 보내면 2, 2를 다시 역함수로 보내면 3, 3을 또 역함수로 보내면 1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네요. 따라서 세 칸을 간격으로 세 칸을 간격으로 반복되니까 3으로 나눠주면 1이 남거든요. 그럼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1이 남은 거 바로 얘는 3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3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눠주면 14니까 2가 남거든요. 그럼 2니까 결국 얘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 더하기 2가 해서 답은 5네요. 23번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점 이제 1,3을 지나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거에 대해서도 대칭일 때 f의 7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선대칭이 이게 기울기가 풀마 1짜리에 대해서 선대칭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점대칭까지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점대칭이라는 건 이 점대칭은 선대칭의 교점이 바로 점대칭이라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점대칭에서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이렇게 y는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했을 때 바로 이놈의 교점이 바로 점대칭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결국 이 두 개의 교점이니까 연립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xy를 구하면 점이 바로 누구냐면요, 점이 3,2가 되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따라서 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y는 3,2 대칭이니까 x 빼기 3분의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함수가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 1, y에 3을 넣으면 이가 될 테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완전하게 식을 구하면 y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f7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을 대입을 하면요, 7을 대입하면 f7은 마이너스 4분의 2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2분의 3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24번. 요 함수에 대해서 일단은 역함수부터 구해보래요. 그럼 역함수는 일단은 x만 남겨야 되니까 얘를 이제 y로 바꿔주고 x만 남기기 위해서 루트 x 빼기 1은 y 빼기 1이고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요, x 빼기 1은 제곱하면 되니까 2를 넘겨주면 x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따라서 이제 x만 남겼으니까 이제 문자만 바꿔주면 최종적으로 y는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요, 이제 이 역함수의 정의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요 함수, 원래 함수의 치역이 바로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잖아요. 그럼 이 함수의 치역이 뭐예요? 그렇죠. 항상 루트는 0 이상이니까 여기에 2를 더했으면 항상 y 값은 1 이상이 되죠. 그러면 이 치역 1 이상인 이 값이 역함수에서 정의역이 될 테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 요 함수랑 요 f랑 인버스에 만나는 점이 PQ래요. 이럴 때 PQ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주제죠. f와 인버스의 교점은 또 누구와의 교점이에요? 그렇죠. y는 x와의 교점이라서 이 세 개는 같이 상호작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니까 루트 요 놈은 x라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식을 넘기면 더하기 1이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론 얘를 제곱해서도 막 풀 수 있겠지만 딱 약간 좀 직관적으로 좀 살펴보면 센스가 좀 있으면 얘는 루트고 얘는 루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루트가 있고 없는 게 똑같은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죠. 그게 바로 뭐가 돼야 돼요? 0이거나 아니면 1이거나 이러면 루트 값이랑 루트가 없는 값이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x는 1, x는 2가 돼서 두 개 점은 이 점은 바로 y는 x상의 점이기도 하니까 x랑 y가 똑같은 1,1, 2,2가 되겠죠.
따라서 PQ의 길이는 루트에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하면 1제곱 더하기 1제곱 해서 답은 루트 2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